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 그 안에서의 관심주 종목 탑10 꼽아보겠습니다.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이후 재개장한 화요일장입니다. 흐름 괜찮은데요. 과연 오늘 흐름 안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는지 바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10위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개별주 안에서 백광산업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전구체 구조적 수혜 기대 속에 강한 흐름을 보였죠. LNF가 최대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내놨고 LG화학, 에코프로도 새만금의 연 10만 톤 규모 전구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움직임 속에 이 전구체를 생산할 때 나오는 이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이는 수산화나트륨의 수요 확대 기대가 백광산업의 주요 주가 상승 재료입니다. 이 백광산업 국내 수산화나트륨 업체 중 새만금 산단의 최대 생산 규모 보유 업체거든요. 이 공격적인 전구체 증설 계획에도 수산화나트륨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그리고 백광산업 구조적인 성장 기대와 더불어서 반도체 소재 공급 또한 증가하면서 올해 영업이익 13.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 얼마 더 높여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10위입니다. 네, 이어서 9위 종목도 공개합니다. 오늘 OCI 그룹주 인적 분할 후 거래 재개 첫날 변동성이 큽니다. 아쉽게도 하방으로요. 9위 종목은 OCI입니다. 지주회사 OCI 홀딩스와 신설법인 OCI로 인적 분할을 했는데 OCI 이 반도체 시장 선제적인 투자로 글로벌 소재 업체로서의 도약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재상장 첫날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먼저 OCI 홀딩스 태양광 사업 등을 영위하는 데 주가는 급락해서 출발한 이후에 두 자릿수 이상의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OCI는 카본 블랙 등 정밀화학, 또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화학 소재 사업으로 향후 성장 기대를 키우고는 있으나 장 초반에 급등 출발 이후 하락 전환하면서 또 급락세를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도쿠야마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합작 회사 설립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OCI 그룹주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9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8위 종목도 꺼내볼까요? 8위는 일부 로봇주들의 선방 속에 그 안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뉴로메카가 8위입니다. 오늘 포스코와 협동로봇 개발 소식에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매년 59%씩 고성장하는 유망로봇 기업으로 산업용 협동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 기대가 큽니다. 단순 제조를 넘어서 구독형 협동로봇 자동화 서비스 업체로의 성장 기대가 크고요. F&B 시장에서 교촌치킨, 고피자 등 중소기업들의 공정 자동화 시장을 새 타겟으로 고객사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우주항공 분야 국책과제에도 참여 중입니다. 여기에 미국 지사 설립 등 해외 시장 공략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 시장 지금 2027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하는 기대 속에 뉴로메카 유망 협동 로봇 업체로서 수익성 개선까지 챙겨가면서 얼마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로봇주 내에서도 매력도 살펴봅니다. 오늘의 8위를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백광산업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백광산업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업체로서 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산화나트륨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윗꼬리를 계속 달고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조정을 가지고 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잘 찾아보지 않았었던 종목입니다. 소재 업체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섹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산화나트륨 수요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LG화학 등의 연평균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수요 예측치를 보게 되면은 연평균 30%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백광산업이 만들고 있는 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OLED 및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아산화 질소라는 것도 백광산업이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OLED, 반도체 모두 이 백광산업의 이수는 상당히 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관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를 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는 주가는 좀 더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한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급한 상황에서 올라타지만 않는다라면은 뭐 윗골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조정의 어떤 매수 관점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구체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백광산업은 여전히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OCI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까요? 길건원 대표님, OCI는 오늘 이제 인적 분할하고 재상장하고 나서 출발할 때는 급등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OCI 홀딩스와 같이 지금 동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보유자 분들 같은 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여서 왜 그러냐면 OCI가 이제 OCI 홀딩스랑 OCI로 이제 말 그대로 분할을 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폴리실리콘이랑 태양광 관련된 것들 신재생 쪽은 거의 다 그냥 OCI 홀딩스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OCI 쪽은 카본이랑 케미컬 쪽이거든요. 네. 근데 케미컬 쪽에서 사실은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앞에서도 이제 뭐 일본 쪽이랑 얘기가 나왔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아직은 OCI 전체 기존 OCI에서 볼 때 전체 매출에서 보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화까지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빠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섣불리 판단을 하기라는 게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리실리콘 쪽도 어느 정도 가격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어찌 됐건 뭐 여러 가지 그 부채 협상안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되다 보니까 신재생 쪽은 다시 분명히 되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OCI 홀딩스는 빠지는 게 조금 제한적일 수 있고 반대로 OCI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하방을 좀 길게 열어두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CI와 OCI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협동 로봇 제조기업 뉴로메카죠. 연초에 이 로봇주들 엄청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조금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최근 포스코와 협업 소식 들리면서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더 계속 상승세 당연히 이어나가겠죠, 김성훈 유사님? 네, 일단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재료나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라면은 역시나 삼성전자의 새로운 로봇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관련된 로봇에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그리고 그의 여타 다른 대기업 쪽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물론 확정은 아니고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만큼 일단 주가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라면은 4천억 언더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뉴로메카의 시가총액이 현재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메리트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협동 로봇 관련해서는 뉴로메카가 제일 싸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 관련 종목들을 내가 하나 두 개 정도 가져간다면 뉴로메카가 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삼성 보핏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특허 취득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인탑스라든지 그 외 로봇주들의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럼 로봇주들은 이 이슈를 또 계속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보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고 충분히 준비가 된 이후에 이것을 빵 터뜨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실제 실물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어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려 있는 자리에서 모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한 눌려있는 자리에서의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장 계속해서 IT주들이 살아나는 흐름이죠. 오늘장의 관심주 7위 종목 꺼내보겠습니다. 기판주도 바닥을 잡아가는 걸까요? 코리아 서킷가 오늘의 7위입니다. 업황 저점 통과 기대 속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미국 브로드컴이 애플의 5G 통신 칩을 수주, 그리고 미국 엔비디아 AI 관련 GPU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서 FC BGA 시장도 그 수혜가 기대된다. 이 업황이 살아나면서 하반기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등 반도체 감산 효과라든지 또 폴더폰 신작 공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이 HDI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 이 반도체 기판 매출이 살아나면서 회복세와 더불어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코리아 서킷 바닥을 잡고 얼마나 반등의 힘을 가져갈지 지켜보시죠. 7위를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6위입니다. 오늘 AI 관련주들도 그 흐름이 좋죠. 네, 오늘의 6위는 셀바스 AI입니다. 최근 핫한 종목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을 계속 받네요.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대용량 메모리 AI 슈퍼컴퓨터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AI 시장 성장 기대와 더불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늘 AI주 동반 강세를 보이는데요. AI 음성인식 솔루션 개발업체 셀바스 AI를 비롯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마음 AI,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등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셀바스 AI 그간 이 유상증자 결정으로 급락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이 엔비디아의 훈풍, 또 2분기 실적 기대 또한 유효한 가운데 숫자가 나오는 AI주로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오늘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도 짚어봤습니다. 먼저 코리아 서킷에 대한 진단, 김광현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기판 관련주들은 다른 IT 소부장주들 대비로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을지, 단순히 이제 키 맞추기의 반등일지, 아니면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해요. 네. 항상 너무- 보면은 제일 늦게 네. 갔어요. 어. 네, 기존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 다 가고 나서 한참 뒤에 실적이 한참 눈에 보이고 나서 이제 반도체 기판주들이 갔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심텍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공부만 조금 더 하시면은 반도체 기판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금방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 어찌됐건 이슈가 되는 건 AI 쪽이거든요. 엔비디아 얘기 나오는 거 GPU 쪽이죠. 그러니까 AI에 들어가는 GPU의 90%를 담당하는 게 엔비디아인 거예요. 근데 이 GPU를 할 때 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의 패키지 기판이라고 얘기하는데 FC BGA 같은 경우에는요. 고성능 CPU, GPU, 메모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GPU에 대한 생산이 타이트해지면은 반도체 기판의 가격도 조금 타이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리포트들도 증권사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때쯤 기판 관련 그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땡겨온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감은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브로드컴이랑 애플 간 공급 계약에도 사실은 이게 기대감만 가지고는 주가가 잘 갈 수는 없거든요. 결론은 실적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브로드컴에다가 이제 어찌됐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매출 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 그 외적으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CPU나 GPU 여러 가지 메인 기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반도체 뭐 메인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주요 장비 업체들만 조금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기대감은 있는데 급등을 하다 보면 분명히 키 맞추기를 찾을 거예요. 근데 그 키 맞추기에서 사실은 제일 안전한 게 반도체 기판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조금 긴 호흡으로 저는 접근을 해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 뭔가 소부장 내에서 후순위이기는 하나 키 맞추기의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로 들리네요.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후순위는 아니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키 맞추기라고 하면은 조금 후순위인 것들을 굉장히 많기는 네. 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AI가 계속 부각이 되면 될수록 어찌됐건 GPU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요. 기존의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플러스 알파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과는 조금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희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키 맞추기 반등 여러 가지 논리가 다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이수페타시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대덕전자, 심텍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결국은 이제 괴리를 좀 줄이는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서버 전장 AI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의 수요 역시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이스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심텍 같은 이런 종목도 같이 좀 덩달아서 같이 그 괴를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이 코리아 서킷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인데요. 역시나 이 최근 엔비디아발 훈풍에 국내 AI주 상당히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AI 업체 중에서도 이 챗GPT 관련해서 가장 잘 접목한 기업 중 또 하나를 꼽히고 있는데요. 물론 유상증자의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는 조금 상승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참 좀 고민이 많은 종목입니다. 일단은 고점에서 거의 엄청난 규모의 증자를 했었죠. 셀바스 헬스케어가 300억 규모 그리고 셀바스 AI가 800억 합쳐서 약 1,100억 원을 갖다가 유상 증자로 소위 끌어 모았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일단은 AI에 관련된 종목들 전체가 잘 일단 눌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동안 AI 관련주들 올라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냥 무지성 매수 올라갔던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 어떤 것들이 진짜 AI의 어떤 수혜가 될 것인지를 이제 찾는 그런 스터디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이런 종목들, 소위 반도체 섹터가 이미 AI 섹터에서 대장주로 이미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셀바스 AI를 비롯한 기존에 올해 1월, 2월, 3월에 올랐었던 소위 이런 AI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 있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급하게 무리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 대표님은 셀바스 AI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의 AI 쪽이 조금 챗 GPT로 시작됐다라고 하면 최근에 AI 쪽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특성화돼서 움직이는 게 저는 의료 AI 쪽이 굉장히 요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항상 주가의 흐름은 이거예요. 기존에 테마가 없던 게 생기면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갔다가 조정이 깊어지고 그 조정이 깊어진 다음에 실적이 찍힌 기업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또 따라가거든요. 근데 의료 AI 쪽은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은 계속 찍혔어요. 근데 이제 매출도 미미하고 영업이익도 미미했는데 최근에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이유가 작년부터 거의 흑자 전환해서 꾸준하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쪽도 이제 두 개를 구분해서 저는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테마성으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실적을 보고 따라갈 거냐. 실적은 의료 AI 쪽이 괜찮다라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바스 AI도 일단 원격 의료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유증에 따른 그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다시 보수적인 전망을 주시기는 했지만 앞으로 실적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의료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네, 10위 백광산업부터 6위 셀바스 AI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성사되면서 IRA법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그중 SK이노베이션은 IRA 인센티브가 반영되면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분석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장중 4%대 견조한 상승 보이면서 19만 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기대신인 베이비몬스터의 프리 데뷔곡 드림의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4천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공개된 지 약 보름 만의 기록으로 정식적으로 발매되지 않은 음원임에도 인기가 뜨거운 상태인데요. 여기에다가 기존 블랙핑크의 재계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긍정적인 상황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함께 사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현재도 양봉 그리면서 3.5%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 등 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카카오페이는 업계 유일하게 5대 시중은행을 모두 입점시킨 점이 부각되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 나오면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엔젠시스의 임상 3상 시험의 중간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신약 개발이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만에 두드러진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7%까지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까요? 바로 5위 종목 공개합니다. 5월 초 커피스터 필름 가치가 부각되면서 대량 거래 속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삼영이 오늘의 5위를 기록했습니다. 추세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커피스터 필름 개발 및 생산 기업이죠. 숨어있는 전기차주로 랭킹쇼 종목 탑10에서도 살펴봤던 종목인데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이 전기차용 초방막 커피스터 필름 국산화에 따른 중장기 성장 그림을 착착 그려나가고 있는 삼영입니다. 커피스터 필름 공급 부족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쇼티지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삼영이 오늘의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흐름입니다. 4위 LG전자가 차지했는데요. 애플카 이슈 없이도 LG전자가 이렇게나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전장사업부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 10%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데요.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을 공급하는 마그나와의 합작법인이 미국 자동차 3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미국 IRA에 따른 성장 가식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과의 동반 성장 기대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장 VS 사업부의 높은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효과를 오늘 제대로 받습니다. 이 마그나의 JV 실적 기여도가 2025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반영한 VS 사업부 가치 9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대비 2배 높은 가치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마그나 합작법인을 주목하자 전장 사업부의 가치 부각으로 오늘 급등에 나오는 LG전자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위를 기록했네요. 2차 전지 소재 원료 모멘텀의 흐름 좋습니다. 호주계 광업회사와 2차 전지 배터리용 천연 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약 25년간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을 공급받습니다. 2차 전지 원료 사업 진출 모멘텀을 착착 쌓아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 핵심 광물 확보 긍정적이고 또 2차 전지 소재용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투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사업의 성장 확장에 대한 기대를 키워가는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삼영에 대한 진단 또 해볼까요? 네, 5위는 삼영입니다. 정말 연초 이후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정말 잘 올라가고 있는 삼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유일의 이 커피시터 필름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앞으로 좀 어떻게 얼마나 더 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길건우 대표님?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저는 최근에 주가를 보면 조금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주가 조정폭이 조금 사실은 굉장히 깊을 수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깊게도 안 나오고요. 지금 딱
갖춰갖고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많이 들어갑니다. 뭐 배터리, 모터, 인버터 다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결론은 전기차 성능을 올리려면 이 캐패시터 필름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결론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도레이가 거의 9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국산화하다 보니까 국내 건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글로벌 점유율 전기차 쪽에서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단 1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자동차용 뭐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사실 삼성이 그렇게 많이 나는 기업은 아니었는데 3년 전에 필름 단가에 비하면 현재가 거의 한 40~50% 정도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준치도 매출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한 1,400억, 1,500억 정도밖에 매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지금 한 올해 예상이 한 1,600, 1,700억 정도 예상되는데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10억에서 20억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가 100억 정도 예상하니까 그냥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나오는 자막은 사실은 기존의 생산 라인에 뭐 이게 530톤 정도 됐는데 하반기가 되면 400톤 정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930톤 정도가 추가가 된다, 생산 능력이 확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출이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가 꾸준하게 늘어난다. 그러면 캐패시터 필름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국내에서는 삼형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조정은 사실은 더 깊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단단하게 다져진 다음에 분명히 다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 따라서 조금 진입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전기차용 캐패시터 필름 수요 증가로 인해 수혜를 받는 삼형. 김성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논리 자체는 모두가 다 인정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형, 뉴인텍, 성호전자 같은 이제 캐패시터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그렇지만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는 이게 뭐 내용을 떠나서 이제 기술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원래 또 이 종목을 이 캐퍼시터 관련주로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급등을 이용해서 너무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파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것이 손바뀜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이제 단기적 고점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단기로 벌어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이제 이격이 줄어든 것을 보고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급의 숨바뀜 속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반면에 추세를 유지해 나간다면 계속 그 신고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또 길건 대표님의 의견이 좀 상충한 만큼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데는 각각 또 의견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전자입니다. 김성훈 이사님, F카 없이 LG전자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네. 하나증권의 리포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3개월 전과 지금의 LG전자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LG전자를 가전하면 LG라고 해서 이제 가전을 보고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TV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죠. 올 초부터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죠. LG전자 하면은 결국 전장 사업이었습니다. 이 전장 사업 부분의 어떤 지금 수주 잔고가 2022년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만 놓고 본다라면은 작년에 80조에서 올해 100조를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상 이제 수주를 하고 난 이후에 2년 뒤부터 이것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 이게 2022년부터 수주 잔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하나 리포트에서 그런 부분을 콕 집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소위 전고점을 돌파라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의 성장 속도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외국인 주도의 어떤 대형주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LG전자도 지금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10% 가까운 급등입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 VS 전장사업부 지금보다 거의 2배 이상의 가치를 더 높게 이제 분석을 내놓은 건데 길건우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전장 쪽에서 가져볼 수 있다고 보세요? 전장 쪽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빨리 잘 버린 것 같고요. 그냥 그 전장 쪽으로 딱 턴을 정말 잘한 것 같은 게 뭐 점점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결론 AI 계속 나오고 그럼 결론 어디로 가냐면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사실은 전장 쪽에 대한 안에 부품에 대한 실적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LG전자의 리포트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뭐 명확하다. 왜냐면 그때그때 말이 바뀌는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조정되고 관심 없을 때 조금 눌렸다가 또 다시 부각되고 실적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상향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리포트에 나온 말대로 저희가 목표가를 뭐 그렇게 높게 잡을 수는 없지만 긴 흐름으로 이제 LG전자 봐도 된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장 사업 성장 속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혜를 받고 있는 LG전자 살펴봤고요.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탄자니아의 천연 흑연 이 장기 공급 계약 소식에 이제 2차 전지 원료 사업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MSCI 편입도 되면서 이제 국내외 시장 평가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길건우 대표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종합 상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연관이 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고 에코프로 그룹이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뭐 원소재 같은 경우를 일원화하기도 하고 이 안에 또 리사이클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잘 받았잖아요. 밸류 자체를 이제 고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타자는 사실 저희는 포스코 그룹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도 포스코 퓨처엠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일원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핵심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거리 얼마나 더 늘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가져가려면 결론은 원소재를 얼마나 싸게 가지고 오느냐. 원소재를 싸게 가지고 오는데 결론은 그룹 내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 내에서 사실은 웬만한 무역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게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종합 상사 쪽에서 주가 흐름은 가장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MSCI 이제 지수 편입됐잖아요. 그러면 패시브 자금 그래도 어찌 됐건 균등하게 담는다라고 하면 거래량 자체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흑연 사업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사실은 2차 전지 다른 원료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혜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윤 이사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네, 2차 전지 섹터에서 정말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동안 좀 강한 시세를 이었었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들이 이제 2차 전지 어떤 시세를 이어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포스코 그룹주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모든 것을 일원화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히려 에코프로보다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전 세계 음극재의 96%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갈등, 미중 갈등, 이게 또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인터가 음극재에 대한 흑연을 호주계 광업회사로부터 장기 계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 중국 냄새만 나더라도 오늘 정말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종목들과 섹터가 많은데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 다음으로 매력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채팅창 지금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온 화요일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고댕님의 의견입니다. 3전 안 빠지네. 하이닉스는 좀 빠졌네. 라는 댓글인데요.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사이에 10% 넘게 급등했고 또 삼성전자는 5% 가까이 오른 상황이니까 엑셀에서 발만 살짝 뗀 거 아닐까요? 음봉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 그래도 1%의 상승을 유지되면서 현재 신고가 부근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땡님의 의견입니다. 엔터가 유혹하지만 반도체로 엉덩이 굳혀야지라는 의견인데요. 맞아요. 엔터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또다시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시소 관계에서 그래도 이제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엔터와 함께 반도체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줄여 나오고 있으니까요. 엉덩이 굳히기 성공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숙님의 의견입니다. 2차 전지는 10년 앞당겼는데 반도체 겨우 1년 땡기나요? 라는 의견인데요. 잘 알려져 있는 탑스타냐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태풍 같은 매력적인 신이냐에 따른 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차이였을까요? 마지막은 천동희님의 의견입니다. 순환매 잘못 고르면 아퍼라고 말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순환매가 정말 두더지 게임처럼 빠르게 돌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지속성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와 함께 정박자 잘 맞춰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의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종목 공개해볼까요? 네, 드디어 기다리던 피해 거짓이 옵니까? 2위는 네오위즈입니다. 신작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해내는데요. 6월 9일입니다. 신작 피해 거짓 오프라인 쇼케이스 개최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네오위즈.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냐면 이 독일 게임스컴 2022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기대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8월 출시 예정이고요. 이를 앞두고 흥행 기대감에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을 통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키워가는 네오위즈. 과연 흥행을 해낼 수 있을지 피해 거짓 모멘텀으로 오늘 강한 움직임 속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서서 실시간 채팅방 분위기에서도 IT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오늘은 IT의 날입니다. IT의 투톱이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죠. 오늘의 1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대외 이슈에 따른 시장 영향 그리고 자체 업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와 함께 IT주들 분위기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부채 한도 인상약 최종 타결 등 글로벌 변수가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시장 영향도 받았고 또 미국 엔비디아 등 비테크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한 흐름 속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 그리고 DDR5 관련주들까지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대외 변수, 긴축 우려 완화, 또 반도체 업황 바닥론, AI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또 DDR5 수요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의 집중된 순매수 유입과 함께 오늘 동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목표가 9만 원대로 상향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 살아나는 IT주 수급을 또 흡수해 가나요? 오늘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2위 네오위즈 개별주에 대한 모멘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이사님, 피해 거짓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게임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NC소프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이번에 나왔었던 신작이죠. TL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악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요. 주가 역시도 52주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네오위즈는 NC소프트와 정반대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이제는 더 이상 MMORPG 어떤 소위 린지 라이크라고 하죠. 이런 종류의 게임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는 그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콘솔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종목과 어떤 새로운 게임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네오위즈가 상당히 그 좋은 후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거가 있습니다. 게임스컴 3관왕을 했습니다. 2021년도 게임스컴 3관왕에 있었던 엘든링이라는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천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3관왕을 거친 이 네오위즈의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2천만 장이 아닌
보수적으로 300만 장에서 400만 장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판매량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나 이제 낮게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게임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타 테스트에 참가를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후기를 보게 되면 너무나 재미있어서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주 출시 전에 물론 올랐다가 출시가 되고 나면은 빠지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더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행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만큼 앞으로의 고점 더 높여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기대감을 지금 주가 자리 길건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라고 보세요? 애매하네요. 어려운 거 물어보시는데. 왜냐하면 네. 그 기대감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아니, 계속 나왔죠. 근데 길게는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딱 명확한 거는 게임은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은 나와 봐야 사실은 제일 잘 알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해봤던 사람들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중은 아니잖아요. 뭐 일부 소수인 분들이 이제 게임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건데 이게 대중화될 때가 정말 주가가 빵 뜨는 건데 사실은 피해 거짓이 이제 콘솔 게임인데 콘솔 게임 거래 그 라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피해 거짓 나왔을 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거래 라인 쪽에서 거의 바로 매진됐다. 네, 그만큼 기대감이 그 다음에 바로 실적으로 저는 사실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서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사실은 앞에서도 TL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없으면 주가는 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게임주가 최근에 너무 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게임주 중에서 네오 위주만 또 그래도 계속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도 괜찮아요? 또 그것도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고점을 찍어가지고. 오늘 역대 최고가 네, 역대 찍었어요. 최고가를 또 찍어버렸거든요. 네. 조금 쉬지 않을까. 앞에서 저희 아까 그 댓글창에 그거 있었잖아요. 엑셀 밟다가 살짝 뗀 느낌. 네, 살짝 떼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 조정은 오겠지만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정은 들어가면은 저는 다시 또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려고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도 보유 관점, 신규 매수 같은 건 그 조정을 신규도 이용해서도 조금 쉬자. 신규는 좀 자제할 필요가 네, 있다. 신규는 조금 방금 얘기했던 보유자 것처럼 영역이네요. 네, 조정됐을 때 들어가자. 네. 그래도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그 네, 자리는 저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나쁘지 거예요. 않다고 봅니다. 네, 네오위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 거짓으로 이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네오위즈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반도체주들의 이제 시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7만 전자를 돌파하고 나니까 뭐 이제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 많은데 아까 보니까 이제 증권사 목표가 9만 원까지도 바라본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오늘 다 왜 가격을 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반도체는 사실은 조금 구분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고가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뭐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결론 DDR4 얘기거든요. DDR4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계속 급등했다가 조정됐다, 급등했다, 조정됐다를 반복을 할 건데 저는 이 삼성전자 상단이 8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잘 가도 한 7만 중반 정도까지를 가다가 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DDR4에 대한 전체 업황에 대한 뭐 기대감이 저는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DDR5랑 AI거든요. 근데 DDR5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장성이 크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DDR5 쪽은 재고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근데 이게 언제 해소가 될 거냐라는 걸 뭐 따져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부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DDR4 쪽에서 손해본 거 여기서 어찌됐건 마진을 챙겨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은 AI 쪽인데 AI 쪽은 사실은 뭐 HBM 관련된 거 왜냐하면 GPU는 엔비디아가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MS 비중이 90% 정도가 되니까 나머지는 HBM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HBM은 삼성전자랑 SK가 둘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90%입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성은 기대가 되는 건 맞지만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수치가 전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에서 고성능 반도체라고 하는 HBM은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5%가 끄집고 가기에는 95%가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가 앞에서 저는 그 댓글창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엑셀 막 풀악셀 밟았다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으니까 살짝 쉬어가는. 근데 그 쉬어가는 게 사실은 깊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담아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담으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DR4에 대한 수치가 조금 더 찍혀야 뭐 8만, 9만 넘어갈 것 같고요. 뭐 테마성이 있는 AI나 DDR5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그대로 수혜를 볼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너무 급등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갈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쉬어갈 때 굳이 또 뭐 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AI만 보고 들어가시는데 그것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아직 5%가 95%를 땡기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건우 대표께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고 김성훈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5천 원대에서 12만 3천 원까지 뭐 급하게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오후장부터 이제 조금씩 슬슬 밀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하이닉스는 밀리는데 삼성전자는 또 올라가고 있죠. 사실 말해서 전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전자의 비중을 늘려가는 어떤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 저도 비슷합니다. 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뭐 함부로 매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퍼밸류가 그동안 받았었던 퍼밸류가 40배였는데 지금 70배를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거의 그동안 고점에 대한 PBR보다는 거의 그쪽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라면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항상 그동안 이제 2차전지 섹터를 보셨듯이 잘 가고 있는 종목의 밸류에이션 얘기를 할 때가 항상 그때가 더 같다는 것을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전자 둘 다 모두 가져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5위 삼영부터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죠. 네, 오늘은 길건우 대표,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